안녕하세요. 우영한 척종의과 우영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깨하고 무릎 관절이죠. 대표적인 관절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를 아신다면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농사도 이제 1년 농사를 다 지으시고 지금 이제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방학이라든지 뭐 이제 연말 휴가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시즌이 왔는데 과연 수술을 꼭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수술을 좀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깨와 무릎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내용 보시면은 무릎이랑 어깨의 퇴행성 변화랑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는 일단은 보존적 치료, 약물이랑 주사, 비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관절 손상이 매우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죠. 하나씩 보면 무릎, 일단은 인공관절 치환술, 뭐 절골술이라든지 그 관절경 수술도 있지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보시면은 일단은 그레이드로 따지면 이제 4기 이전에는 수술하기 좀 아깝습니다. 엑스레이랑 MRCT에서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와 뼈, 그러니까 대퇴뼈하고 경골뼈가 맞닿는 거 그런 그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경우 외에는 수술을 섣불리 결정하면 조금 아쉽고요. 지속적인 통증, 뭐 생활할 때 처음에 스타트할 때 조금 불편하고 나머지 괜찮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이제 통증이 심하고 일상적인 행동, 보행, 계단 오르기 내리기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봐야겠죠. 관절 변형, 요게 좀 많이 되는데 약간 오오다리 되면서 어기적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리 변형에 대해서 수술은 필요할 수 있고요. 비술적 치료,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보존치료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걸 6개월 이상 제대로, 그냥 임의로 뭐 침만 맞는다든지, 정형외과 선생님 아니고 다른 과에서 뭐 일반적인 주사 치료를 했다든지 하면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6개월 이상 했을 때도 호전이 없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깨 같은 경우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경으로 회전근이 봉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퇴행성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깨뼈 이제 그 날개뼈 쪽 말고요. 우리 움직이는 뼈의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상완골두 자체의 퇴행성 그리고 회전근개 쪽이 견봉이 좁아져가지고 붙어있는 경우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수술 좀 시에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될 경우 이제 봉합이 안 되고 이제 퇴행성 관절까지 동반된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한다고 되는데 단 이제 사진상 많이 문제가 있어도 움직이는데 다 문제가 없다 하면 수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외상 후 골절 후유증 뭐 상완 골두가 부러졌다든지 그 쇄골 부위가 부러지면서 퇴행성이 되면서 상완 골두 무혈성 괴사로 관절의 그 움직임이 너무 제한된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약물 주사 등의 비술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말기 관절염. 관절 자체가 망가지거나 회전근개 쪽이 망가지는 경우 빼고는 수술을 굳이 챙겨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 사항으로 퇴행성으로 인해서 수술이 이제 관절 보정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하면은 뭔가 엄청난 다른 세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적응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 나이의 그 많고 적음, 그리고 통증 정도, 활동량, 손상 부위, 동반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수술, 예를 들어 뭐 주사 한 3번 했는데 뭐 무슨 뭐 특정 과에서 수술을 하십시오 이랬다고 이제 그 얘기만 듣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섣부르지 않나. 그런 선생님들은 뭐 통증에 대해서나 뭐 이런 그 신경적인 치료를 하긴 하셨는데 정확하게 수술대에 대한 그런 적응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교과서적으로는 어, 그 극과 교과서는 이렇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진짜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수술을 해본 과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 유관과 여러 과들이 있죠. 정형외과 빼고 그런 과에서 수술하러 했다고 그냥 듣고 수술하면은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일단 기본 베이스죠. 엔세이드 그 소염제를 먹게 되면은 속이 좀 안
그 쓰는 게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뭐 성분면 처방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되는데, 약 그 상품에 따라 그 작용 기전이 달라가지고 환자에게 맞는 약도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약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리치료는 온찜질,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등을 통해서 주변 근육 이완시켜주고, 주사가 많이 도움이 되죠. 약간 약이랑 물리치료는 좀 천천히 가는 거면은 주사 같은 경우는 좀 증상 완화를 좀 빨리 시켜주는데, 일단 연골 주사 같은 히알루론산 뭐 어깨라든지 그 무릎 쓰긴 하는데, 이 연골 구성 성분이고 마찰을 줄여서 통증 완화하는데 초기에 좀 효과 좋습니다. 6개월 간격을 쓰고요. 그리고 인대 증식 주사, 프로로 세라피, 뭐 증식 치료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포도당 용액을 그 정도 넣으면은 힘줄과 인대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재생 및 강화에 촉진해서 관절의 안정성, 관절 자체가 건강해진다기보다는 주변에 인대하고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게 스테로이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자가 남는 그 스테로이드가 있거든요. 트람실론이라고. 그걸로 쓰면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척추, 특히나 이제 금기돼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제한하는 게 좋을 거고, 일단은 사용하더라도 보통 저는 이제 주사 치료가 엄청 통증이 심한 케이스 빼고는 웬만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쓰지 않고 하는데, 이제 반드시 의사의 판단하에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NA, PRP,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단계 넘어간 거니까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격파. 저는 체중격파 상당히 좋아하는데, 효과가 좀 좋거든요. 인대 근육에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관리급여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 관절이나 척추에 대한 그 적응증 없이 그냥 무조건 갖다 대게 되면은 오히려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찜질, 온찜질도 혈액순환도 개선해주고, 관절 붓는 걸 약화시켜주는데, 이게 온찜질이 필요한지 냉찜질이 필요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책에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에. 그래서 무조건 핫팩만 하거나 무조건 냉찜질 하게 되면은 이 뭐 구축이 생긴다든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것도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생활 습관 관리. 저도 척추가 안 좋기 때문에 체중 조절, 그리고 뭐 술 담배 제한하고, 그다음에 허리에 무리 되는 뭐 골프라든지 뭐 운동은 제가 웬만하면 좀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의 그 척추하고 관절 상태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체중 1kg만 감량해도 무릎에는 하중이 한 5kg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체중 감소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절 자체가 무리되지 않도록 근육을 강화, 특히나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을 좀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저강도로 피해를 운동, 무릎 수영, 그리고 아쿠아로빅 쪼그라기 걷기 이런 거는 좀 안 좋고, 등산, 실내 자전거도 안장을 높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누워서 무릎에 무리가 되는 스쿼트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 시계추 운동도 좋지 않으니까, 어쨌건 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피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무릎에 충격이 들어간 신발, 그리고 웅크린 자세 피하고, 항상 양손과 팔을 몸에 붙여서 하중을 분산시킨다.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생활 습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숙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이 수술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마취가 잘 될지, 그리고 수술 이후에 염증 없이 잘 나을지, 수술 이후에 재활이 안 될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무턱대고 뭐 한 의사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존 치료를 제대로 하고 웬만하면 수술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시기를 너무 늦추면은 마취 자체가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좀 땡겨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